모두의 한국사 김범석입니다. 자, 이제 8.15 해방이 이제 또 이게 곧 다가오죠. 자, 일제하에서 우리가 이제 해방이 될 그 무렵, 그 일제는 이제 최후의 발악으로 미군과 태평양 전쟁에서 지금 일전을 벌이고 있죠. 자, 일본은 소위 그 태평양 전쟁 이전에 뭐 중일 전쟁, 또 만주 사변 이렇게 전쟁을 일으키면서 많은 그 병력을 동원을 시키게 됩니다. 특히 그 뭐 독일과 또 이탈리아와 함께 삼국 동맹을 맺어서 제2차 세계대전의 그 패전국의 하나가 바로 일본이죠. 자, 이런 일본이 그동안 점령해 왔던 그 지역에서 미군과 함께 미군과 대적을 하면서 엄청난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거죠. 자, 이때 당시에 전쟁의 승패 요인은 거의 공군력으로 보셔도 크게 큰 대가가 없겠죠. 공군력은 미군이 압도적으로 이제 우세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카미카제. 자, 가미카제라고도 하죠. 가미카제. 그러니까 가미라는 것은 신이라는 뜻이고, 이제 카제는 이제 바람인데, 우리 신풍 그러면은 뭐가 생각이 나죠? 1200년대 고려와 몽고, 그래서 여몽 연합군 해서 우리 역사 시간 때, 우리 한국사 시간 때 볼 때 공부를 한 기억이 나는데, 바로 그 여몽 연합군이 정동행성을 설치를 해서 일본을 정벌을 하러 가죠. 일본을 정벌하러 가는데 두 차례에 걸쳐서 일본 정벌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 실패의 주요 원인이 바로 신의 바람, 신풍, 즉 태풍 이런 로 말미암아 결국은 육지에 상륙하기 전에 괴멸된 그러한 것. 그래서 일본 입장에서는 신이 우리 일본을 갖다 보호해줬다 뭐 이렇게 해서 이것은 신의 바람이다. 바로 이 신의 바람, 이 카미카제가 수백 년이 흘러서 근대 와서 바로 자살 특공대의 용으로 변형이 되기 시작한 거죠. 자, 한번 봅시다. 자, 이 벚꽃이 나오네요. 사쿠라가 나오죠. 자, 벚꽃의 특징이 뭡니까? 한번 확 폈다가 확 지는 그런 속성이 있는 꽃이 바로 사쿠라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꽃은 뭐 무궁화, 뭐 진달래가 우리나라 꽃의 상징이듯이 이 벚꽃은 또 일본의 상징이고, 또 한 번 확 폈다가 한 번 지는, 이것은 하나의 일본 사람들의 민족성을 또 나타내는 그 상징적인 꽃으로 우리가 많이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벚꽃처럼 한 번 확 폈다가 한 번 지는 이런 것이 이제는 자살 특공대에 이것이 인용이 돼서 벚꽃처럼 활짝 폈다가 사라지는 그런 젊음의 산화, 흩어질 산자의 꽃화자죠. 그렇게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엇을 자살 특공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 특공대 그러니까 뭐예요? 특공대? 우리 뭐 군대 있을 때 특공대 나왔다 뭐 이렇게 얘기하죠. 특수 공격의 주말이죠. 뭐 별건 아니지만요. 자, 지금 제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전쟁, 미군과의 지금 이 전쟁이 지금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일본은 미군하고 이제 이 전쟁을 벌이는 중에 가장 치명적인 이 타격을 받죠. 바로 필리핀 뭐 마리아나 해전 또 레이테만 해전에서 미군과 교전을 하면서 미군의 그 엄청난 공격력에 일본의 공군력이 거의 다 괴멸되다시피 하게 됩니다. 자, 이때 일본의 해군 사령관이죠. 일본 해군 사령관이 누구죠? 오니시, 예. 오니시 이 중장, 쓰리스타네요. 이 중장이 딱 보니까는, 야, 이거 미군하고 지금 이제 교전을 했는데 좀 우리 쪽의 손실은 너무나도 이게 뭐 크고, 그러니까 우리의 거의 비행기가 거의 다 괴멸되다시피 한 거예요. 뭐 미군 비행기는 뭐 건재하고, 그 이유는 뭘까요? 자, 그 이유는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일본에서는 지금 이제 전쟁을 수행하다 보니까는 이제는 병력을 갖다가
이 수급을 할 길이 없어서 그냥 막 기초훈련만, 비행기에 대한 기초훈련만 교육받고는 바로 전투에 투입을 하다 보니까는 소위 그 제2차 세전, 제1차 세계대전을 경험했던 미군들의 어떤 그 아주 그 경력자, 아주 그 숙달된 조교들이 운행하는 그런 비행단하고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게임이.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제 그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 방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그 유명한 마리아나 그 해전 또 레이테만 해전에서 일본군은 거의 미군의 공습에 가서 거의 초박살 나다시피 한 거죠. 이때 일본 해군 중장은 야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소위 자살특공대라는 것을 이제 만들게 되는 거죠. 자, 이 자살특공대가 뭐냐? 결국은 비행기에 조종사를 태워서 여기에 수백 톤의 이 어뢰죠, 폭탄 이걸 들고서 그냥 그 미국 그 항공모함 이런 데다 그냥 그 때려 붙는 거죠. 자, 지금 사진이 나와 있죠. 지금 저 불타는 폭파되는 장면이죠. 자, 이때 그 중요한 것은 비행 조종사에게 탑승을 했을 때 이 무사 귀환을 할 수 있는 장치가 전혀 안 돼 있어요. 어차피 조종사는 비행기를 폭탄 안고 하늘에 뜨면은 죽는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전제가 되는 그것이 바로 자살특공대 카메카제죠. 이 카메카제는 바로 1945년 우리가 8월 15일 날 해방됐죠. 바로 해방되기 한 8개월, 뭐 1년도 안 됐죠. 1944년도 10월 정도에 이것이 시발이 된 거죠. 옆에 보면은 이 어린 여학생들이 이 비행기를 타는 사람한테 이렇게 전송을 해줍니다. 그리고 또 비행기에는 사쿠라 꽃을 이렇게 문양을 또 붙이고 또 여학생들은 장하다 우리 일본 제군들 이런 식으로 좀 환성해 주는 거예요. 자, 환상해주고 비행기 뜨면 이제 결국은 불기의 객이 되는 거죠. 불기의 객이 아니라 거의 개죽음 나가는 거죠. 자, 이때 일본이 미군을 이렇게 이 자살특공대를 이용해서 처음에는 뭐 미군 대형 항공 세인트 함 이런 것도 그냥 폭파를 시키고 뭐 또 그 밖에 뭐라 그럴까요? 뭐 비행기부터 해가지고서 막 그냥 뭐 죽기 살기로 덤비는 해서 타격이 심했고 또 생각해 보십시오. 자살특공대가 그냥 들이미니까는 미군 입장에서는 뭡니까? 공포스러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이 작전이 주요가 된 거죠. 자, 이러한 작전을 주요한 것을 보고 일본 해군과 일본 육군에서는 이거 좀 먹히는구나 해서 거의 강제적으로 병사들을 동원해서 자살특공대로 이제 쓰게 된 거죠. 이렇게 해서 일본 이 비행기를 태워서 이런 자살특공대로 해서 미군한테 이렇게 엄청난 그 작전을 실행해서 여기서 죽어간 일본 군인들이 약 6천 명 이상이 소위 개죽음을 당한 거죠. 천황 폐하를 위해서 젊은 꽃들이 산화가 된 겁니다. 자, 하지만 처음에는 이 비행기가 그야말로 그냥 목숨을 그냥 아예 던지고 그대로 이제 달려가기 때문에 미군 입장에서는 상당히 공포스러울 수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 뭡니까? 상당히 이제 그 타격이 심했죠. 하지만 이것이 계속 이제 이어지다 보니까는 미 항공모함 자체가 이 수십만 톤의 그 규모와 이 병사들과 또 아주 그 훌륭한 그 장비들이 있는데 이제는 적응이 되는 거죠. 이 카미카제가 또 오는구나. 해봤자 뭡니까? 이제 계란의 발치기식으로 이제 이 카미카제의 이런 이 공포스러움이 약간 이제 시들해진 거죠. 결국은 이 카미카제가 처음에는 좀 효과를 좀 받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좀 시들해졌다라는 거. 그러면서 또 지금 이 비행기가 지금 또 추락하는 장면이 나오게 있죠. 뭐 미군한테 뭐 한번 맞았나요? 뭐 이런 경우도 있겠고 또 실제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비행기에 탑승을 해서 내가 좀 조종사야. 난 이제 죽어. 하다 보면 그 죽음에 대한 그 인간이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당연히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내 비행기에는 나와 수십 톤, 수백 톤의 지금 이 무기가, 이 폭탄이 어뢰가 실려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것이 어떤 목표물을 갖다가 조준을 해서 이게 발사를 하려면은 어느 정도 거리가 좀 이 조준 거리를 맞춰야 되겠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하늘에 떴다가 그 목표를 갖다가 그 근접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이 내려와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이 비행기에 있는 이 소위 어뢰가 무게를 갖다가 이겨내지 못해가지고서 비행기가 이 제동이 안 돼요. 하다 보니까는 제대로 명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비행기 어떤 그 무게에 의해서. 그러다 보니까는 이 카미카즈의 적에 대한 그 명중률은 전체 작전이 약 6%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반대로 열의 9.4%, 94%는 다 실패고, 억울하게 이 젊은 이 목숨만 앗아가는. 그렇기 때문에 6천여 명의 조종사들이 계중을 당한 거죠. 천황폐하라는 그 미명 아래요. 충성하는 그 미명 아래요. 자, 이 카미카제, 그야말로 이 카미카제, 너는 천황폐하를 위해서 이제 카미카제의 이 용사가 되었다. 축하한다. 축하요? 나 죽음인데? 저 싫은데요? 저 딴 데 가서 충성하겠습니까? 안 통하는 거죠. 자, 징집 요구가 오면은 저 못 가겠다. 이게 안 돼요. 징집 요구에 불응하게 되면 바로 헌병으로부터 사살당하고, 결국은 거기서 죽기 전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이것이 바로 자달 특공대였죠. 자, 이 가미카제 특공대원은 지금 사진을 봤지만은, 자, 내 사진을 보면은 이 표정들이 이게 나름대로 뭔가 비장한 그런 모습이 있지만은, 이거는 야, 사진 찍어! 이거예요, 이거. 웃어! 잘하는 모습 보여! 이 사람들의 이 속마음은 이미 혼이 날아갈 정도였다겠죠. 충분히 저는 상상이 가고 이해가 갑니다. 왜? 여기 들어오는 순간 내 목숨은 이젠 시한부라는 것이 아주 확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이 가미카제 특공대원들의 이 인원수는 주로 학도병 출신도 있고, 그 다음에 비행 예과 연습생, 즉 비행기 조종 교육을 약 한 3개월 정도 아주 기초 교육 받은 사람들을 갖다가 바로 전장터로 몰고 가는 거죠. 약 이때 이 학도병이라든가 비행 예과 연습생들을 갖다 차출한 병사들이 약 한 4,300여 명이 된다고 하네요. 자, 이러한 이 카미카제 특공대원에 우리 조선의 젊은 청년들이 있었다라는 뼈아픈 우리 사실을 알아야 되겠죠. 자, 여기 보면은 마스이 오장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자, 마스이 오장은, 오장이라는 것은 계급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하사 정도의 계급이죠. 우리 한국 이름은 인재응, 이렇게 인시네, 인시. 자, 이 마스이 오장을 이렇게 처음 올리게 이유는 바로 우리나라 젊은이로서 공식적으로 미군과 교전에서 처음으로 전사했던 사람이 바로 마스이 오장이에요. 그래서 이 마스이 오장을 기리는 그런 그 시를 우리 미당 서정주 선생 아시죠? 돌아가셨지만은 아주 대표적인 우리나라 시인이지만, 이 서정주라는 이 시인이 마스이 오장, 아 장하다 마스이 오장, 저 레이티만이 어디론가. 레이티만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필리핀 그 해전의 그 주요 장소죠. 거기서 산화된 그러한 젊은 그 우리이죠. 그래서 그 마스이 오장처럼 우리 일본을 천황을 폐하를 위해서 죽음을 간 이 젊은이를 우리는 한껏 그리워한다. 자, 우리 조선의 청년들이여, 우리 마스이 오장처럼 우리 굳건하게 나가자 해서 격려하는 거죠. 즉 우리 조선 청년들은 우리 마스이 오장처럼 일본 천황폐하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나가라! 라고 이렇게 해서 바로 이 서정주 시인은 친일파,
라는 오명을 벗어날 수가 없었던 거죠. 자, 이 밑에 보면은 박동훈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자, 박동훈은 17살이에요, 17살. 바로 그 비행 연습단이죠. 소년 비행 연습단에서 불과 2, 3개월 정도 이 교육을 받고 이 비행기 자살 특공대에 들어가서 산화가 됐던 그런 벚꽃처럼 채 피기도 전에 젊음을 그냥 이 공중에 산화시킨 최연소 박동훈. 그리고 밑에 보면 탁경현, 김상필, 노용. 자, 이런 사람들은 이 학도병 출신들이죠. 뭐 경성법전을 졸업하고 연희법전을 졸업하고 또 경성 약대를 이런 인텔리 아마 이분들이 생존했었다면은 모든 것을 이 사회의 많은 부분에서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이 아까운 인재들이 이 젊은 나이에 벚꽃처럼 사라졌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뼈아픈 우리들의 그 아픈 역사의 하나의 증명이죠. 그러니까 나라 잃은 사람이 이렇게 남의 나라 천황 폐하를 위해서 목숨을 개죽음을 당한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 조선인 비행사들이 자살 특공대에 이렇게 끌려가서 죽음을 당했던 그런 인물들이 현재까지는 약 한 16명 정도가 된다고 하네요. 자, 이러한 이 사람들을 위해서 바로 이 지란 특공평화공원이라고 있는데 일본에 있는 거죠. 일본에서 바로 아까 처음 이 사진 봤을 때 자살 특공대가 이 소위 미군하고 교전하기 위해서 비행 연습했던 그 비행단 출발점이 바로 그 터죠. 그래서 이 터에 이 지란 특공평화공원이 이제 마련이 돼서 그 입구에 보면은 이렇게 돌비석이 있어요. 자, 이 돌비석에는 뭡니까? 아리랑. 우리 어머니의 이 나라 어머니를 그리워하면서 결국은 여기서 죽는다. 그래서 일본 사람이 이제 이걸 돌비석을 세웠다고 하네요. 이번에 이 지란 특공평화공원이 지금 세계 문화 유산에 등재를 했다. 그래서 이것이 등재됐다. 이런 소식을 제가 들어보진 않았지만은 이렇게 지란 특공평화공원 다시 해서 여기에 가면은 바로 이 비행사들이 그 출격 전날 그 유서도 쓰고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다 이렇게 이제 한 14,000여 점이 이제 전시가 돼 있다고 하죠. 자, 내일 죽습니다. 우리 한번 나라고 생각해 보세요. 난 내일 죽어요. 지금은 살아있지만. 자, 이건 천황이 주는 하사주다. 그래서 천황폐하 만세, 대일본제국 만세 하면서 술을 마시고 그리고 그 다음날 출격이에요. 그럼 죽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들은 그 심정이 얼마나 비탄하고 그렇겠습니까? 그 회식이 끝난 다음에 어떤 사람은 유서를 쓰고 어떤 사람은 엉엉엉 울고 정말 날 사랑하는 부모, 날 사랑하는 여인 이런 그 사람들을 갖다가 이 뇌리에 있으면서 내 인생 그냥 가는 정말 이거는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이죠.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일본 천황폐하를 위해서 죽어갔다는 얘기죠. 결국은 이 사람들이 바로 일본 야스쿠니 신사에 지금 합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의 젊은 이 조생징이라고 해서 또 이쪽에서도 지금 또 이렇게 차별받고 또 이런 내용을 모르고 이런 강제적으로 징집이 돼서 일본 병이 돼서 죽어갔으니 또 우리 측에서 뭡니까 또 친일파라 또 오명도 지금 또 받고 일본과 우리 한국에서 다 벌을 받는 이런 이 안타까운 죽음 누가 보상을 해야 됩니까? 야스쿠니 신사 여기에 우리 지금 이 젊은 영정들이 지금 합사가 돼 있다는 점. 그래서 우리는 이 야스쿠니 신사가 야속하죠. 왜 야속하냐? 이 안에는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전범, 이 전범들이 같이 지금 합사가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꾸준히 우리나라에서는 이 합사된 우리 조선인들을 빼달라라고 이렇게 줄기차게 요구했지만 일본에서는 듣는 척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년 일본 총리 또는 국회의원들이 야스쿠니 신사에서 참배하는 거 우리 이 한국을 비롯해서 대만, 중국에서 매번
이렇게 항의성만 하는 것 같은데 이거 일본 사람들 좀 반성을 해야 됩니다. 역사를 왜곡시키고 또 역사를 갖다가 자기네들이 저지른 그런 이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젊은 병사들을 갖다가 사지를 몰고 이 계집으로 간 이런 일본의 이 돌이킬 수 없는 이 죄는 역사에서 단죄뿐이 아니라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8.15 광복을 맞이해서 이 광복 전에 우리는 그 수많은 이 만주벌판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에서 독립을 했던 이런 독립지사의 활동과 더불어 이 전쟁 말기에 우리 젊은 사람들이 벚꽃처럼 피지도 못하고 채 그 17세에서 24세 사이에 되는 그 팔팔한 젊음을 일본 촬영회에서 이렇게 개죽을 당했다는 거, 이거 반드시 우리는 알고 또 우리는 다시는 일이 없도록 국가가 부강하고 강력해지는 그 길을 염원해 봅니다. 자, 오늘 조선의 젊은이들 안타까운 것 한번 알아봤습니다. 모대영국사 김범석이었습니다.